본 온라인 수업에 이용된 그림 등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항들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불법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7예제 21번하고 7예제 2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예제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는 수준의 문제여서 그건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아마 지금 오늘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학교 오면 만나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순서는 7예제 23번을 먼저 좀 하고 거기서 이제 7예제 23번에 사실은 이제 1번만 조금 계속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좀 그 아이디어가 1번에서 한 아이디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예제 21번으로 그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먼저 7예제 21번 문제 23번 먼저 볼게요.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선의 교점이 이제 감마. 이제 점 C로 잡혀져 있고요. C로, 여기 왜 또 C인가요? 하여튼 감마라고 잡혀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또 AB를 이은 선이 있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두 군데의 넓이 S1하고 S2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넓이 B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S1하고 S2를 직접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려고 보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먼저 S1 부분을 계산을 하려고 일단 식을 좀 잡아보면 식이 여러 개 잡힐 겁니다. S1이에요. S1은 이제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겠죠? 근데 직선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알파에서 감마까지 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fx라고 적게요. fx에서요. lax를 빼서 얘를 적분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감마에서 베타까지 fx에서 lbx를 빼서 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lax는 뭐냐? 미분해서 알파 넣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되겠죠? lbx도 베타니까 그 베타 콤마 f 베타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빼서 적분하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제 요 아이디어만 이제 좀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인간적으로 계산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 풀기에는 모르는 문자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A, B, C 모르고 알파, 베타 모르고 감마까지 총 모르는 문자가 6개예요. 그래서 그러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조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좀 봐볼게요. fx에서 lax를 뺀 걸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y fx랑 y lax랑이잖아요. 그죠? 둘이 뺀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둘이 많이 빼죠? 어쩔 때 얘를 많이 빼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어쩔 때 많이 뺍니까? 네, 최소한 이건 해죠. 둘이 빼서 0의 근은 뭐예요? 교점이죠. 둘이 빼서 0을 만드는 거의 근은 교점입니다. 이제 요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볼게요. 0의 근이 뭐예요? 이 문제에서 두 개의 교점이죠. 알파입니다. 알파 몇 개? 한 개예요. 이거는 알파 근, 이거 fx-lax는 알파라는 근 한 개를 갖습니다. 근데 fx는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고요. las는 직선이니까 1차식이에요. 그리고 둘이 뺀 거는 2차식에서 1차식을 뺀 거니까 좌변의 식은 2차식입니다. 2차식이 알파라는 근 하나를 가져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는 문제에서 나와 있다시피 ax제곱이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fx-lax는 a의 x-알파의 제곱이요.
그럼 요 식에서 모르는 문자가 실제로 나와야 되는 게 A, B, C 모르고 알파 모르고 모르는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식이 굉장히 심플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A랑 알파밖에 모르는 문자로. 얘는 A의 X-알파의 제곱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로 얘는 A의 X-베타의 제곱이요. 왜냐하면 교점이 베타니까. 자, 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7예제 23번하고 7예제 21번을 그냥 계산을 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요걸 채용을 할 겁니다. 다시. 요게 fx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lax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 fx-lax라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gx. 그럼 gx라는 건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고요. 는 0의 근이 몇 개예요? 1개입니다. 무슨 근이냐면 이 점이 근이잖아요. 알파 1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 요렇게 알파에서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스치고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프 여기서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그 2차식이잖아요. 2차식, 왜냐면 전체 모양 몇 차식이면 뭐 여기 선생님 혹시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알파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2차식이라는 정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차식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개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뺀 거에 근이 하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전체 계산을 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S1을 계산해 보죠. S1은 알파에서 감마까지 A에서 X-알파의 제곱 dx고요. 더하기 감마에서 베타까지 A의 X-베타의 제곱 dx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적분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3분의 1에 A의 X-알파의 세제곱의 알파 감마 더하기 3분의 1의 A의 X-베타의 세제곱의 감마 베타. 계산이 별로 안 어려운 이유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감마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A의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0, 그러니까 빼기 3분의 1 A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으로. 예, 이해가 S1입니다. 자, 사실 S1을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저 다음식 계산할 때 S2 넓이를 계산을 할 때 S2 넓이식 잠깐만 써보면 S2는 이렇게 써일 거예요. L, A, B, X에서 그 다음에 fx를 뺀 거를 dx를 할 건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a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입니다. 요 이야기 먼저 하나 하고 이 이야기 지금 자꾸 딴 걸 먼저 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labx-fx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방금 전에 했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lab는 요 직선이죠? 요 직선입니다. AB 지난 직선이에요. fx는 요거예요. 둘이 빼는 건 우리가 연립할 때 계산을 쓰죠. 연립에서 이게 0이 되는 게 연립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근은 몇 개냐면 이번에는 알파, 베타 2개입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몇 차식이요? 2차식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결정을 할 겁니다. ax제곱이죠. 빼기니까 마이너스 ax제곱인 2차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마이너스 a,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적분하시면 S2입니다. 뭐 전개해서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네, 적분 계산이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S2가 나옵니다. 계산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계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S2는 요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S2는 알파, 베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S1은 지금 감마라는 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1 대 S2를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이 감마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감마를 정리를 해볼게요. 감마는 뭐냐?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이 감마입니다. LAX랑 LBX의 교점이 감마예요. 그러면 교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요? 둘이 연립하면 되죠. 예, 두 식을 빼면 됩니다. 자, 이 식을 1번식,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fx는 사라지죠. 뭐만 남냐면 lbx-lax만 남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는 0의 근이 뭐가 되냐면 감마가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하면 얘는 이거잖아요. 이제 a의 x-알파의 제곱에서 a의 x-베타의 제곱을 뺀 겁니다. 즉 이걸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이거의 0의 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얘는 당연히 0 안 되죠. 이차 함계수니까 얘 알파 베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0이야 될 수가 없죠. 그럼 0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즉 이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이 됩니다. 이 근이 뭐라고요? 감마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S1 계산합니다. 3분의 1의 a에 감마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서 알파 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세제곱 빼기 3분의 1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에서 베타를 빼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를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a에다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입니까? 세제곱이 몇 개 있는 거냐면 2개 있는 게 됩니다. 요 마이너스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예, 이게 S1입니다. 그래서 S1을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12분의 1, 여기서 8분의 1이 더 생기죠? 1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가 S1이에요. S2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S2는 이거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S2는 이거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 결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 되냐면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넓이가 몇 대 몇인지 알겠죠? 여기는 6분의 a고 얘는 12분의 a고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2분의 1 뺐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똑같으니까 넓이 b는 S1 대 S2는 1대 2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알파에서 감마까지 넓이 볼게요. 이거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말로만 해볼게요. 알파에서 감마까지 요 C에서 뭘 빼야 됩니까? 직선을 빼야 됩니다. 근데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또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거 보니까 문제를 잘 보세요. C의 최고차항 계수는 A입니다. 그리고 C-의 최고차항 계수도 A예요. 둘 다 최고차항 계수는 A입니다. 그 B랑 B-랑 다른 건 이제 둘이 떨어져 있다. 대칭축이 다르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둘 다 최고차항 계수 A 가지고 첫 번째 한 거랑 같은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거 아이디어. 세 번째 거 문제 아이디어만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S1 대 S2 구하라 그랬죠. 똑같은 문제니까. 그럼 세 번째 문제 S1은 어떻게 할 거냐? S1입니다. 알파에서 베타까지죠? 알파에서 베타까지예요. 맞죠? 거기에서 LAX에서 빼야 됩니다. 뭐를 빼야 되냐면 fx를 빼면 되겠죠? fx dx입니다. 그럼 얘는 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몇 차식이냐면 얘는 이제 3차식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A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A인 3차식이에요. 맞죠? 근데 근이 몇 개냐면 2개예요. 알파, 베타 2개예요. 자, 3차식이 근이 2개가 되려면 이겁니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든가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뭘까요? 예, 어디에서 접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요식 이거죠. 어디에서 접해요? 알파에서 접합니다. 알파에서 접하기 때문에 예,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죠. 저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S2의 넓이는 이제 감마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감마에서 베타까지죠. 얘는 LBX-FX예요. 근데 LBX에서 FX 빼는 거는 이제 요 직선이 바뀌었죠. 요 직선하고 요거의 교점이니까 감마랑 베타죠. 감마랑 베타인데 어디에서 접해요? 베타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이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식이 알파 베타, 얘는 식이 감마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베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 연결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아까 1번처럼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자, 두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7-21번으로 갑니다. 7-21번은 아이디어가 뭘까? 네, 똑같은 아이디어, 이거랑 같은 아이디어라는 게 이 얘기예요. 보세요. 이제 뭐 1번하고 2번 갈 때도 좀 그 아이디어를 쓸 건데 얘는 지금 4차식입니다. 4차식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그릴게요. 뭐 이거 미분해서 참고로 알아낼 수도 있는데 접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접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싶은 게 2점 알파, 2점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점 알파 베타가 뭐냐, 뭐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뭐냐면 fx에다가 gx를 빼면 fx 요 곡선에서 직선 gx를 빼죠. 얘는 4차식입니다. 근데 근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는 0에 4차식이고 는 0에 근이 2개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알파 베타에서 접해요. 요걸 조합하면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이 간단해지는 게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lx 마이너스 m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예, 이거 전개하시면 돼요. 뭐 전개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요 전개에서 계산하면 전개만 하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알파 베타는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L은 바로 마이너스 4, M은 마이너스 4. 네, 식 정리하시면. 그래서 L, M 이미 구해버렸죠? 두 번째 문제도 끝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요거 둘이 둘러싸인 부분인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뭐 끝까지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네, 두 번째 문제는 그냥 해보십시오. 네, 너무 많이 하면 요거 뭐 그냥 계산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프리패스가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23번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좀 물론 진짜 그냥 두 개 접선이 있다 해가지고 무식하게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일단 접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파 베타 나오고 막 그냥 하면 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7예제 23번에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조금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직 증명 이게 되긴 되더라고요. 증명까지 해본 건 아닌데 기회 되시면 요거 한번 이런 문제 쓸 때 지금 요거 계산할 때도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요런 공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dx는 공식으로 이거 이제 전개해서 이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n 플러스 1 이거 팩토리얼분의 m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m 플러스 n 플러스 1 요런 게 이제 공식으로 일반화된 공식으로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뭐 굳이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쓰는 공식까지 외워두는 거는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다항식보다는 지수로그, 초월함수, 삼각함수 이런 초월함수를 좀 더 다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풀이해서 정리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과제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